네, 저 먼저 정이프보자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자료지 2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복사 할인 혜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Add to Paper 플러스 제주대 무료 복사 정책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 Add to Paper라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에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각 단과대학마다 있진 않았지만은 복사실이 있는 단과대학에서 이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됐다가 이제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이유까지는 저도 정확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의 정책 자체는 이걸 다시 살리겠다가 아니고 기존에 그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실이 교양동 3층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관이 신설이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학생회실도 빠졌었고, 근데 지금 교양동에서 생리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양동에서 수업을 듣는 학우들까지 그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실에서 무료 프린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고 다시 정책을 살리고 줄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무료 복사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이빌리지를 쌓지 않으면 복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일리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 혹시 제가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캐시 슬라임이라고 스마트폰 어플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쓴 금액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고 광고 시청을 했을 때 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그 마일리지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양동 수업 같은 경우에 분명 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달아서 이제 급하게 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마일리지가 없다면은 그 광고를 시청을 해야 이제 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바로 수업에 지장이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이 Add to Paper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에듀투 페이퍼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없지만 저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는 개념보다는 평상시에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마일리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V포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10페이지 좀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대로 된 아라대동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제주대학교 축제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내실 있는 연예인 라인업이라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총학생회처럼 저희 이제 내일로도 SNS를 통해 1만 하나가 원하는 이렇게 연예인 라인업을 사전 조사를 하는 동시에 연예인을 저비용 고효율 스토리가 있는 라인업 순위를 또 이제 일반 학우들이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면서 저희 단에서는 예산에 맞게 연예인을 섭외하고 또 이제 제주도 출신 제주도를 대표하는 가수를 섭외해서 이렇게 제주도 문화사업에 이바지를 하려고 이렇게 내실 있는 연예인 라인업을 정책자료집에 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만 하나가 원하는 연예인 라인업 사전 조사 그리고 섭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분명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적인 제한이 있을 거예요. 분명 제한이 있고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1만 하나가 원한다면은 다 이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하실 생각인지.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1만 하라가 원하면은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연예인을 섭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축제 비용이 어느 정도 총학생회 이제 선거운동본부에서 책정을 한 금액이 있을 테고 그 금액이 지나친다 하더라도 1만 하고가 원한다면은 그 수요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산을 좀 오버해서 책정을 할 생각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총학생회에 당선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위에서 5위까지의 그런 라인업이 아니고 1위에서 30위까지의 이렇게 폭넓게 라인업을 통해서 그만큼 예산에 맞게 이렇게 연예인 라인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기존에 저번에 1차 정책 토론회에 있었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새로운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정책 토론회 때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그 사전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1차 정책 토론회가 2차 정책 토론회의 의미는 1차 정책 토론회가 얼마나 그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대동제 의미를 여쭤보고 임시 기사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임시 기사 휴게소 설치와 그 업체 제휴 관계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저번 제가 질문했을 때보다 나아진 점은 개선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정훈 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를 보시면 시내버스, 택시, 그리고 대리운전 귀가 겉은 끝이라는 멘트로 정책이 실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1차 정책 토론회 이후에 바로 빠르게 움직인 결과 대리운전 회사로는 이제 제주연합 대리운전 측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는 도청에 있는 도로교통 추진 개선단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와 그리고 삼연교통 이제 시내버스로 운영이 되는 이제 버스 회사의 1차 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1차 미팅에서는 충분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2차 미팅이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12월에서 1월 중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도 그 아라대농제 때 이제 사용이 이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긍정적인 회의를 거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 회사가 개인 택시와 그리고 이제 택시 회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상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등교길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또 교직원 통근버스 개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 교직원 통근버스를 제가 몇 번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그 휴가 앞에 학생회가 보면은 교직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교통 취약 지역의 학교 집행 통합버스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전 수요 조사 과정을 지금 여쭤보시고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정책을 내게 된 이유는 현재 2014학년도 진짜 총학생회에서 실시했던 55번 버스의 증편을 목적으로 했던 정책을 보완해서 이제 통근 버스를 개편하게 됐는데 55번 현재 지금 버스 노선을 보시면은 신제주권 그리고 사마지구 화북 삼양 쪽 근처에서 버스 취약 지역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미리 학생분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분들과 그리고 자신이 취약 지역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이제 사전 신청을 받은 후에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저희는 이제 통근버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교통 취약 지역에 인원이 많은 쪽으로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의 취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통합을 하시는 그런 학부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삼양을 예를 들면은
한양 지나서 부천 가기는 뭐 신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 그쪽은 아예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인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자료 다음 장을 바로 넘겨보시면 21페이지에 2017년도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청 도로교통 추진 계산단과의 미팅을 가졌을 때 들었던 답변은 지금 현재 노선은 빙빙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신제주나 이제 화북 지역을 예로 들었을 때 시청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제주대학교로 오는 버스도 있고, 신제주에서 올 때 용담을 거쳐서 오는 버스도 있고, 직행 버스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청 도로교통 추진 계산단에서는 처음에는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배제가 돼 있었죠. 네, 교통 취약 지역인 읍면동 위주의 이제 노인회관 그리고 청년회 이런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이바지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제 의견 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그거에 맞게 노선을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아라 총학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교통 추진단 그리고 도청 측에 건의를 했었고 저희도 똑같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학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촌, 조천 지역의 학생들은 2017년도까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충분하게 학생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이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 통근버스로 이용이 되는 버스는 2대가 있는데 이 버스를 효율적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환승이 되는 구역까지만 지금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촌 그리고 조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모의 근로자분한테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야간 도서관 버스 프로기법까지 근로자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외 버스가 이제 야간에도 이용이 됐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학교 측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용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버스를 이용하는 이제 수요자분들이 도서관에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학교에서 업무를 보다가 아니면 일을 보다가 이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대부분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보통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간다거나 기숙사에서 갔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수요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여기에 이제 수요가 정정하겠습니다. 수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또 이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전화 1만화 이제 콜센터 또 이제 총학생회실에 직접 가서 예약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요를 일단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막 수요가 적정치 않다면 그래도 1만 하구 중에 서귀포 사시는 분이 이렇게 타고 간다면 저희 이 버스를 운행할 것이고 만약에 너무 이제 한 사람도 타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노선을 짜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책이란 게 모든 일반 학우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이제 공감하면 좋지만은 공감하고 이용하면 좋지만은 어쨌든 일반 학 중에 한 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은 총학생에서 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로 갑니다 이런 정책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험 기간에 대체적으로
학우분들이 많이 이제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좀 불편을 많이 겪어서 이런 정책이 제주대학교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0인승이라고 치면은 40인승 중에서 5명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5명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르게 방법을 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서귀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험 기간에 야간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도 1만 학우 중에 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 더. 그럼 이런 이 정책은 그 이제 평생에서 당선이 되시면 평생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측과 얘기하고 이렇게 지불하는 부분인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에 관련해서는 지금 총무과와 학교 측 총무과와 협의 중이고 지금 버스 회사와 노선을 선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 돈을 지불하는 그 추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용되는 부분은 시험 기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호선까지인가 5호선까지가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시험 기간이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노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름값만 해도 조금 더 들겠고 그렇게 되면 서귀포를 추가하게 되면 버스를 한 대 더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와 이렇게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저희 이제 총학생회 예산에서 이렇게 버스를 직접 대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실은 것 같아서 서귀포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시험 기간에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편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학교에 집을 못 가고 이제 학교에서 가방에서 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런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최대한 이제 정책 시절을 하셔가지고 서귀포에 있는 학우들까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불편 없이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반 학우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드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대학 김승희라고 합니다. 질문 3개 있는데요. 3개 질문 괜찮나요? 예, 우선 질문 먼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네일로 팝마켓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네일로 팝마켓에서 이제 파실 과일이 딸기, 애플망고, 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한 개가 2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개에 2만 원인데 이 네일로 팝마켓이 학교 내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학교 내 행사인데 그럼 학생들한테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제 한 개 2만 원이 애플망고를 과연 몇 명이 사갈지 그리고 할인을 해서 파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의 할인율로 해줄지도 고민되고요. 정말 많이 할인해서 반값에 만 원에 산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 일상에서 애플망고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 문제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혹시 이번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귤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한 상자 10kg짜리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kg짜리요. 그 서울에서 거래가 되는 9,700원이요. 그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너서 다 귤 장사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귤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귤 공짜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엄마 저 자취도 했는데 자취할 때도 엄마가 귤 먹어라 누가 귤 갖다 줬다 하면 귤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굳이 귤을 사지 않아도 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살까 이게 그 네일로 팝마켓을 하는 목적이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여러 개 만든 것 중에 하나시잖아요. 근데 이 장학금을 모을 만큼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업의 근로장학생 임금 중과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회장이랑 작년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토론회가 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작년보다 올해 학식이 300원인가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 비싸졌다는 이유가 작년에 생협 쪽에서 백두반에 근로하시는 아주머니 분들, 아저씨 분들 이제 기초임금을 마련을 해드려야 할 그분들이 일을 지속을 하실 텐데 기초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계셔서 그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생협에서 돈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그렇게 듣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학식이 가격이 오를 건데 그 가격 오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생협에서 너희들 돈 올린 대신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백두반 근로분들 그 급여도 제대로 못 드려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제 근로장학생들의 임금을 증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이미 생각을 다 하시고 어떤 돈으로 그 임금을 증가하실 건지 얘기가 다 맞춰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상 문화재 탐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상 문화재 탐방을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에 의하면 탐방을 신청을 받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담대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사상을 애들 한 20명 정도 보내야 되는데 너네 학회장이 얘기해가지고 애들 좀 보내달라고 모아서 보내달라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게 아침 9시, 8시 반인가 모여가지고 9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전달했을 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사삼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학우도 있고 모르는 학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학생을 모으라고 해서 저희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한테 최대한 모아달라고 해서 어떻게 모여서 가긴 했는데 이게 인원 모으는데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신청을 받으신다고 변경된 것 같은데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갈까 그리고 신청받으면 수가 더 적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 문화재 탐방을 지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 사상을 알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 가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사상이 뭔지 지금 대학교까지 와서도 사상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슬 영화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좀 됐지만 그분이 저희 한국화 쪽 선배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지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 학생들조차 몰라요. 사상 관련된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근데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정보를 더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알 수 있게 학교 내에서 움직이는 거 먼저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3개인데 혹시 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질문은 전부 다 이해했는데 그 마지막 질문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삼 문화재 테마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는 그 유적지 탐방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인원 동원이 있었다. 저희는 이제 신청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보장은 홍보성 문제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유적지 탐방 사삼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삼 사건에 이제 관련된 영화제 그리고 감독님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저희가 조사를 했던 바로는 이제 사삼 관련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지슬이 있고요. 그다음 비념, 문여불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책으로는 약 한 122권 정도가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행이 됐었던 그 위령제를 제주대학교 학생식만에서
이제 시행이 됐던 위령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령제를 실시하되 밖에서는 부스를 운영해서 사삼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게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문화제를 실시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테마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온라인 그리고 뭐 일반화라 콜센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자료 좀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1차 정책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1960년도 5월에 제주의 4.19 혁명을 주도했던 이제 제주대학교 그때 당시 법학과 이제 학생 7명이 최초로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라는 이 기구를 결성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학우들도 정말 많았고 저도 이 자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상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은 그때 당시 선배 총학생님들께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군사정부에 이제 항거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7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총학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냐, 중간고사 이제 연행 학생에 대해서 석방을 촉구하는 비상총회를 열었고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던 게 중간고사 거부를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이만큼 4.3에 대해서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저희 제주대학교 선배들이 진행해왔던 이런 모든 4.3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딱딱한 이미지의 4.3 기존에 있었던 위령제 및 본화제를 조금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 이제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다크 투어리즘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재난이나 고통을 받았던 이제 장소에 대해서 메일로 여행처럼 딱딱하지만 거기 가서 이제 교훈을 얻어라 라는 식의 이제 다크 투어리즘 여행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대문 형무소랑 국립 이제 5.18 민주묘지 그리고 이번에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3 평화공원 또한 이제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만약 당선이 됐을 때는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다 4.3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지를 하고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이제 알고 교훈을 얻어갈 수 있게 제주대학교를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제주도 관광객들과 제주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유적지 탐방이 어렵다면 이 정책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네일로 팜마켓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신관에서 진행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저희 솔직히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만 하면서 미래 근방을 안 떠나기 때문에 신관에 가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 있는 것보다는 아예 단대별로 정말 4.3을 알고 싶고 4.3이 전체 학우들이 전부가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각 단대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어떤 강연이나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네, 효율성을 따져본 후에 충분히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팜마켓에 대해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PPT 자료에 봤을 때는 여름철에 봄철에는 딸기, 그리고 여름철에 애플망고, 겨울철에 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시를 드린 부분이고요. 애플망고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인을 받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을 제외했습니다. 그 중간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농장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직접 와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대신 팔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애플망고에 대해서 이제 그 가격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제주도에 약 23개 정도의 제철 과일이 납니다. 충분히 애플망고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과일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유진인데요. 저 팝마켓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인데 이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죠? 판매 대상이? 판매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1만 나라 전체가 될 수 있지만 그 주요 대상은 이제 육지 타 학생이 이제 제주도의 제철 과일에 대해서 그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후문, 정문에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먹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요조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대상이 학생이면 얼마나 많은 자취방의 학생들의 그 의견이 모아졌는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라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반 학우에게 실시를 하진 않았지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저희 식구들, 저희 네일로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의견을 물어봤었고요. 저 또한 지금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네일로 식구들 중에서도 육지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 하나만으로 1만 하고 전체 여러분들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학생이라도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한다면 저희는 진행을 할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총학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전에 사전에 조사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만한 그런 수요조사가 있고 나서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최소 지금 내일로 회원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몇몇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일반화로 시킨 다음에 모든 이게 사업이 분명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텐데 그렇게 한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투명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정책으로 내놓으신 거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여부에서 물어보신다면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농장 측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아까 옆에 분이 질문하실 때도 집에서 이제 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주변에 쉽게 찾아보더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친지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었고, 예, 지금 저희 집도 귤을 하고 있는데 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이 과일을 제주도 학생들이 먼저 과일을 사 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처럼 후문이나 기숙사 등 이제 타 지역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과일을 접했을 때 그 만족감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죠. 예. 판매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리 많은 학우와 이야기를 해보진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학금의 이제 수익금의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이 장학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책을 넣었지 한 명의 학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정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근데 장학금이라는 게 학생들이 학비되는 게 어려워서 받는 건데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학생들이 받는다는 이게 절차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돈 내고 저희가 받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금을 받고 장학금을 기부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결론 대상이 이게 학생에 국한된다는 거가 저는 좀 이게 결국엔 제대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상 자체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학생분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그 뭐 교직원분들이나 그 근로노동자분 아니면 뭐 제주대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뭐 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정 기준이 기존의 그 국가장학금의 선정 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 학생들이 그 이제 과일을 사 먹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장학금을 이게 팔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거 말고 기부를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기부보다는 저희의 정책 중에 실질적 등록금 인하라는 정책 중에 이제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질적 등록금 인하라는 16페이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그 중간 페이지 맨 위에 장학 혜택에 대해 확대를 하겠다라고 아까 저희가 PPT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 장학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교외 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생처에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내 교외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외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이제 기부죠. 예,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정책 중에도 여러 가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BBS 스테이션이라는 전기버스 터미널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약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를 하겠다라는 기획안의 내용을 봤었고요.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되면 기금을 뽑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겠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를 모아오겠습니다. 얼마를 기금을 받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하고 질문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한 사람당 한 개 그리고 추가 질문 한 개까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김지희라고 합니다. 혹시 그 생협의 통학생에 대해 생협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통합 내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면 통합 내 사람들 인원들로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총학생회 선배님들께서도 생협 홍보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이제 기구별로 총학생회 내 기구별로 이제 하달된 업무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었다기보다 홍보를 한다면 홍보국에서 실시를 했었고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펴나 정책국에서 실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생협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이제 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생협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그리고 요구,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원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상황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계속 의사소통을 한 후에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가 부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기에 포인트란이 있잖아요. 네. 이 정책집을 회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강의실에 버려져 있는 거나 아니면 이걸 회수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가 버려지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이걸 과연 어떻게 회수하실 것인지.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많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총학생의 정책 자료 수반을 다르게 포인트라는 넣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 한정된 인원으로 제주대학교 전체 강의실을 다 돌면서 회수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나 길거리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을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걱정거리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의실 유세를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 학생들을 만나 뵀을 때 저희가 하는 말은 쓰시고 잘 보이는데 놓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신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으셔도 되고 이제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연두색 잠바를 입고 있는 친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서 이 포인트를 안에다가 저희 의견을 적었는데 가서 꼭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정말 갖고 와서 회의를 통해서 현실성 여부를 따지고 정말 필요할지 아닐지 따져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이 그런 학생분들도 계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하고 질문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생물학과 1학번 김유리입니다. 제가 1번 학부이자 지금 총학생의 시설학점 부팀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정책자료집 페이지 32페이지에 보시면 의자소음 방지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회 측에서 기존 사업이 이제 도서관 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이제 열람실 내 공간 확보랑 이제 소음 문제로 인하여 공기청정기 사업 대체 방안인 이제 저희가 중앙도서관 의자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반기 정기 통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제2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행정실 측에서도 의자 교체할 수 전체 의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이제 중앙도서관 증축 시에 이제 납부된 열람실로만 이제 의자를 교체한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이거든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도서관 행정실을 찾아가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건 없으신지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정책자료실에 넣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건의했고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총학생회 당선이 된다면 꼭 해줘라. 이런 답변을 얻었었는데요. 저희의 처음 1차 정책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 자료집의 내용을 많이 실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의자 교체 사업이 아니고요. 의자 밑에 체어 슈즈라고 소음을 방지해주는 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씌우게 되면은 소음이 조금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격적으로는 교체보다는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의자를 교체할 때는 저희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교체를 한 건데 만약에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굳이 당선이 되신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중앙도서관 측에서 의견을 내놓으시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대체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라 총학생회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 행정실을 찾아갔을 때 이 외에도 도서관 LED 시계와 사물함 추가, 흡연 부스 등 많은 의견을 받았고 전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도서관 소음 방지 및 도서관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한 사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중에 혹시나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학생 복지학부 3학년 현현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실 맨 마지막 장 33페이지를 보면 제2학생회관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님들이 생각하는 학생회관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해양과학대학 2호관에 위치한 제2학생회관의 위치가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 질문이 학생회관에 대해 학생회관 후보자님들이 생각하는 학생회관의 의미는 네. 어떤지. 정말 말 그대로 학생회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학생신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그리고 학생만을 위한 공간,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생회관에는 총 대의원회, 총 학생회, 총 여학생회,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가 위치해 있고 각 동아리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나 학생회관 식당들도 다 그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위치가 딱 학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관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과학대학 2호관의 위치는 모든 일반화라 학우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인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회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그만큼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지 일반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2학생회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정책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작년까지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말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2학생회관이 신설이 된다고 해가지고 총학생회 측면이었나 아니면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측면이었나 그런 부분이 학교 내 시설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시설 사업이 이제 계획 중인 단계에서부터 저희 내일로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학생 휴게 공간을 꼭 넣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해대의 고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과방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공감을 많이 했었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도 총장님과의 대화에서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신분으로서 총장님과 대화에 참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관이 신설이 되는, 제2학생회관이 신설이 되는 곳에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을 우선으로 줄 수 있는 학과방을 만들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답변은 왜 그게 해양과학대학의 건물이냐라는 이제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얻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왜 지리적으로 그쪽이 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2학생회관이 신설이 꼭 굳이 그 자리에 신설이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휴게 공간, 아까 제가 학생회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휴게 공간으로 스터디룸 등과 같이 학생들의 복지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정말 공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소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네. 아까 저 패널 중에서 총대 부의장님이 그 서귀포 야간버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부의포부장님 답변이 5명이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45인승 버스 한 대를 빌리려면 30만 원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시험기간이 약 일주일과 그 전주 2주라고 쳤을 때 30만 원씩 5일 이렇게 하면 거의 시험기간 한 시험기간당 3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 예산은 정말 크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융통성 있게 버스를 한 학교라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시나요? 버스를 무조건 운행하기보다는 다른 쪽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3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적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과대학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 단과대학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설 사업비를 통학생에 요구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충을 또 해주려면 각종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정책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대체 방안들도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부의보호자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5명의 학생을 위해 이 버스를 대여하겠다. 이 부분은 계약권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버스 회사와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험 기간 내에 2주면 2주, 3주면 3주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이 정책이 이행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하루하루 정말 그 계약에 관해서 오늘은 5명이 타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45명이 다 타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80명이 타기 때문에 2대를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만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영어교육과 고상근입니다. 제가 1만 아라의 한 학생이지만 저의 제안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정책 프로그램에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수정될 수 있고 아까 증인답에 말한 것처럼 융통성 있게 나중에 이렇게 보완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4.3 관련된 거는 총학생회 회칙 올해 3월 25일 8차 개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 전문에 따르면 첫 줄에 4.3회 후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4.3 관련 정책은 총학생회로서 당연히 추진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우들이 인원 동원이라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접근성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말하셨는데 다크 투어리즘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가 진짜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주 대학생으로서 제주 도민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겠죠. 그러면 관심은 저절로 해요. 하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팜마켓. 저는 저희 집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귤, 애플, 망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서쪽에서는 한림 쪽에 여름에 여름 작물 수박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하는데 겨울에는 브로콜리도 유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 뒤에 뭐 포인트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만약에 아까 뭐 5명을 위해서라도 버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피신다는 후보자님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저의 이 한 개인의 목소리지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여기 지금 내일로 1만 아라와 함께 걷는 청춘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1만 아라가 누구를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이모님들 아니면 어디 직원분들, 할라울 직원분들 그것도 1만 아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에 배제하지 않고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1만 아라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그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그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주신 거고 공식적인 질문은 이제 저희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1만 아라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던 목소리는 저희가 수렴해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만 아라라 함은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교생을 일컬어서 10,000명 그래서 1만 아라인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1만 아라를 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처럼 근로직 노동직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생협에 종사하시는 여러 이 부처에서 일을 하시는 교직원분들도 전부 다 1만 아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학생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제 학교 본부와 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와 목소리를 내서 이제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제 외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죽는 다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아라를 위한 정책으로는 저희가 청소직 근로직 노동자분들이나 다른 타 부처의 교직원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매년 계속 홍보를 해왔던 포인트란에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할 거고 저희 정책 중에서도 이건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선거운동본부 당시 그리고 지금이죠.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도 당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고 이제 하면은 그때 가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1차학번 박대명이라고 합니다. 팜마켓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 주요 소유층이 기숙사 학생들, 그러니까 타지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이 반입 금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내 음식
반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반입 금지로 알고 있고, 이제 기숙사 사는 학생들 또 이제 후문에 자취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게 취지가 비싼 과일값 때문에 과일을 잘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에서 먹을 때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이런 꽈방이라든지 이런 학생 휴게 시설에서 이렇게 먹는 것을 장려할 거고, 또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는 아마도 대량으로 구매할 시에는 아마 기숙사 학생들은 육지나 타 지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량으로 구매할 시에는 택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기숙사 음식이 좀 힘든데 그거를 택배로 보내시겠다는 아니, 그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정정하겠습니다.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도 이제 반입 금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에서 먹지 않고 꽈방이나 이런 학생 휴게 공간에서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량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 생각에서는 택배로 이렇게 고향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택배로 이제 고향에 보내는 용도로 이제 사서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이렇게 기숙사나 자취하는 학생을 대량으로 구매할 시 택배로 아마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숙사에서도 과일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불편함 해소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총학생회로서 당선이 되고 나셔서 어떤 식의 그런 행동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팝마켓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팝마켓 관련해서 저희 구입후보자 질문했는데 너무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오기 전에도 우황청심환을 하나 먹고 왔는데도 효과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기숙사로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이 집으로 제주 특성상 열대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과일을 조금 더 싼 값에 집으로 고향으로 보낼 수 있는 취지의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화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찬성되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찬성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찬성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요. 반대 입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역사에는 어느 누구의 편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실 위주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4.3 정책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당선이 돼서 좋은 결과로 총학생회장이 된다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 학생들의 목소리겠죠. 예,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지 제가 총학생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예, 그러고 정말 필요시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운동권이라는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말 무섭게 여기고 가장 귀찮게 여기고 껄끄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이 된다면 시대가 변한 만큼의 운동권의 부활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소리 강원대학 대의원의 일장 김지희입니다. 우선은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32페이지 보시면은 중앙도서관 비가림막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평소에 그 12시 셔틀이 운행을 하는데 그때 제2도서관에서도 살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류장 위치 또한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전혀 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탈 수 있는 곳이라는 표시된 시설이며 기간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중앙도서관에만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제2도서관에 설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18페이지 보시면은 학과 집행 후 학과의 이야기에서 학과 단과대 회장상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임위와 총학생회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 학기 정기적으로 단대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단대운영위원회에는 당연히 단과대학 대의원의장, 부의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임위를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단과 대학에 대해서 전문성을 띈 의장님, 부의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각 학과별로의 학회장, 부학회장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비가림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비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비를 피하거나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기에는 이제 규모가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 정책을 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비원 분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안전성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비가 오면 그 좁은 곳에 다 들어가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서 있기에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의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비가림막에 대해서는 비 오는 날 많은 학생들이 비를 피하기도 하면서 이제 인도에 서 있고 버스가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을 먼저 이제 정책에 넣게 되었고요. 제2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고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대동제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는데 제주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대행사 없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행사를 이용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아라 총학생회에서는 대행사가 없이 축제를 진행해서 정말 학생들이 손으로 만들어간 축제 저는 이제 직접 참여도 했고 보면서 정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많은 이제 제주 도민까지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대행사를 쓴다고 했었고 구체적으로는 대행사를 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 문제일 겁니다. 학생들이 만들었을 때와 그리고 대행사를 거치게 된다면 그에 반하는 수수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문사에서 보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식의 예를 들었었냐면 학생들이 대행사 없는 축제를 해서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진행을 했다면 저는 10만원짜리를 대행사 이시 15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 그 이유는
제주대학교 아대동제는 저번에 부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에 저희 제주대학교 학우뿐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 제주도민 전체, 제주도 전체 축제를 만들고 싶었고 정말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 행사를 쓰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혹시 아까 말씀한 10만원짜리 상품을 5만원에 가져왔다고 하고 그 15만원짜리를 10만원에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질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뜻인지 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라 총학생의 예산에 비해서는 대행사를 쓰게 되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은 축제를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축제에 집행을 해서 제일 좋은 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예가 이제 10만원짜리 행사 15만원짜리를 10만원에 가져오겠다는 예를 들었는데 대행사 그리고 학생이 같이 움직인다면 조금 더 질 높고 조금 더 퀄리티 높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대행사한테 이제 그 축제에 관련한 기획을 어느 정도 이제 학생이 기획을 하고 맡겼을 때 나머지 남는 시간에 조금 더 학생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학생들이 기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행사를 사용했을 때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인데 예산 공개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왜냐면 총원이 책자 자료집을 보면 아라대정제는 그냥 뭐 2억, 뭐 2억 3천, 뭐 2억 2천 이렇게만 적혀져 있고 크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면서 그 세세한 내용, 뭐 MC 섭외비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투명성을 학생들 상대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런 거 묻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 때에도 좋은 취지의 뭐 정책이나 뭐 인수인계 사항이 정말 좋은 취지고 학생들에게 필요로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더욱 발전하는 학생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내쳐버리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형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됐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그 수아라 총학생의 이 의미를 학생들에게 더욱더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정말 학생들이 원한다면 총운영이 뿐만이 아닌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예산성의 투명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도입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내일로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적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면 이제 선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 조금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투명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명화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 총학생회 내에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이렇게 학생 복지과에 위임을 하고 또 이런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조교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학우들을 선발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학생 복지과에 이렇게 위임하는 식으로 해서 장학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익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 발표 보니까 여기 우리끼리 자체 평가라는 정책에 대처 방안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추가적인 방안을 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서 솔직한 강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좀 부정적인 측면을 올리는 학우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대시전해드려요도
좋고 알찬 정보가 많지만 익명성이 부정되니까 허위 사실이나 되게 좀 꺼림칙한 것들이 익명이라는 이유로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생기는 논란이나 추가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 이제 정책 자료집을 봤을 때, 이제 자체 강의 평가를 이제 봤을 때 익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PPT에 발표한 것과 같이 이 타 대학에서 저희는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모태로 해서 이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대학과 같이 익명성 보장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끼리의 강의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PPT에 발표한 것과 같이 추천, 비추천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하고 만약에 추천보다 비추천 수가 많다면 저희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서 강의 평가를 올렸는데 그 강의 평가가 부정적일 시에 아까 예를 드셨듯이 추천, 비추천 중에 비추천이 많게 되면 그 강의 평가를 자체적으로 받은 교수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학생들의 수요도가 떨어질 텐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신다거나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 때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타 대학에 이제 긍정적인 차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정책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꿀 강의를 찾는 게 아니고 과제가 많거나 시험이 어려워도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참 강의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책 자료집에 실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내세운 정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벌어질 일 때문에 이거 감안했으면 하는 점에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충분한 답변 됐고요. 앞으로 이런 거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정익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책자 앞쪽에 4.3 유적지 순례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진행할 때 총학생회가 주최를 하고 반대에서 몇 명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원래 해요. 근데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아까 인원 동원의 강제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총학생회에서 각 12개 단과대학이랑 4대 자치기구한테 분담금을 동일하게 거둔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저희 부부장님께서도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알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경대나 인대나 자대나 해대 같은 경우 인원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디자인대학이고 그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원수가 비교적 작은 대학입니다. 근데 분담금을 동일하게 걷고요. 그 분담금을 통해서 식비랑 교통비가 버스 대여 이렇게 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람들한테 이걸 참여하게 한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예산이 예술디자인대학 학부들의 돈이잖아요. 등록금이고 그 돈을 총학생회에 동이랑 다른 단체에 지불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인원수가 많지만 예지대는 적어요. 비교적. 그래가지고 참여 인원도 비교적 적어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행 정책을 밟았는데 내년 2016학년도 중앙운영위를 구성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2016학년도의 내용보다는 2014년도 그리고 2015학년도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과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선거운동 본부 시절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정책자료집에 항상 총학과 연계를 해서 사상 위령제를 실시하고 테마 유적지를 탐방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단과대학 학생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과 연계라는 부분만 걸리는 부분이지 정책을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후보자 단과대학 학생의 정책 자료를 다 봤을 때도 사상 위령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다 내세웠기 때문에 정책은 꼭 지켜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은 이제 저희도 총학생회 입장에서 정책을 낸 거기 때문에 단과대학 학생회한테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홍보를 통해서 SNS 그리고 뭐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학생이 어느 단과대학 학생이라고 해서 이 단과대학 학생에는 신청자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내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으로 얼마를 내야만이 돈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1만 하고 모두가 4.3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학생들이 정말 좋은 취지로 탐방을 가고 문화재를 알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자를 받겠다고 한 거고요. 분담금에 말씀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단과대학 학생에서도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을 이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적은 단과대학에서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연계하여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과대학이 분담금을 내는 경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이행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만약에 신청자가 적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면 자율적인 신청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일반하고 질문처럼 인원동원의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사정을 알리는 좋은 취지인데 강제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율적인 신청으로 할 텐데 자율적인 신청이 적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신청이 적은 단과대학에는 분담금을 적게 거둘 거고 이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당선이 된다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단대라 해서 흔히 말하는 소수단대라고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동의만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같이 똑같은 금액을 내고 똑같은 적정선에서 이제 다 같이 일만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내게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단과대학 회장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단대 소속 학생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달라고 하는데 아까 일반 학부처럼 강제성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부들에 대한 대처 방안 혹시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중앙운영위원회가 가서 단과대학 회의를 진행하고 과 집행부와 이제 또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고 통보가 제대로 된다면은 강제성을 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저희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을 띄어서 오더라도 정말 그 학생이 뭔가의 교훈을 얻고 제대로 된 체험을 한다면 그게 강제성이 아니라 그 학생이 무언가가 느끼는 게 있고 교훈을 얻었다면 저는 강제성을 띄더라도 그 학생이 강제성이 띄었다고 느끼더라도 이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네, 이런 좀 걱정되는 부분 질문드렸는데 감안해가지고 당선되시면 꼭 발견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일반 학우들 먼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1학년 유지환입니다. 서귀포 중도 막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버스를 추가한다는 건지 현 운영되고 있는 버스로 운행을 한다는 건지 궁금하고, 또 12시 30분에 서귀포로 간다는 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기사님의 컨디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안전성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안전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당선되면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직접 갈 때마다 직접 가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구비하라고 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사분이나 아니면 학교 측과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 안전이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전이라고 이제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화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사분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기사분도 다음날에 이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요. 서귀포 1시간 걸립니다. 새벽 1시 반에 도착합니다. 기사님 다시 제주시 돌아올 때 2시 반에 도착하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서로 버스가 12시 반에 이제 운행되는 만큼 다른 이제 구제주권이나 신제주권의 기존에 가던 버스들도 1시, 2시에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 만약에 2시에 운행되는 버스들도 3시에 이렇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귀포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시, 2시에 이제 구제주권이나 신제주권을 가는 버스랑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서귀포 갈 때 어느 노선 타실 건데요? 오이도 노선 타신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홍보학과 1학년 박윤혁이라고 합니다. 생협조합원 증진 계획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지금 통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네일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협조합원 증진 계획은 생협 관련 위원회 설치와 또 생협 부스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아라 캠퍼스 내 1만 아라 중에 지금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수가 200명도 안 됩니다. 2%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사라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생회와 교수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약 90%의 생협 조합원을 증진시켰습니다. 저희 아라 캠퍼스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해 생협 조합원 증진을 계획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라 캠퍼스의 경우 이제 그 학생과 교수 중에서 약 95% 정도 생협 물품 사용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 또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얻어온 정책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이 홍보와 개선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과 및 단대 행사 그리고 뭐 총학이 주최하는 사대 자치기구 행사에서도 생협 물품 사용하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공동적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화학부 1학번 김지은입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잠깐 안 나왔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간호대학 학으로서 11월 6일날 부재자 투표가 제대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정신요양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들은 말이 정책 자료집을 전혀 보지 못했다. 심지어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조차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정책 자료집이 못 간 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로 식구분들이 없으셨더라도 저나 지금 현재 간호대학 학생회장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연락을 했었더라면은 저도 간호대학 학생들의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충분히 비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 나눠드리고 싶어서 안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이 대학 선거 문화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정책 자료집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버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정책 자료집을 배포를 해라 라는 이제 대학 선거 문화의 개선에 대해서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는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만 저희 간호대학 학생의 4분의 1의 학생입니다. 4분의 1의 학생이 내일로 선거운동 본부의 정입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부입 후보자 이름도 모른 채로 당일을 알고선 선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쉽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입 후보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설사업비는 총학생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에 배분되는 규율이나 아니면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 학생회 임기 때마다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내년에 시설사업비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시설사업비로 배분을 할 때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사항은 기획안입니다. 예, 단과대학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니고 이제 총학생의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시설과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정말 이 단과대학이 시설 사업이 필요로 한다면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똑같은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번 대형동네 벽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대자치기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사대자치기구에서는 받은 적이 없고 단과대학에는 2학기 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획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안을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과대학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실하게 분배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기획안을 쓸 수 없다고 판단이 제가 단과대 회장이었더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 사대자치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섣불리 이거를 얘기를 꺼내고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에서 이제 시설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과대학에서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에도 시설사업비를 4대 자치기구에도 분배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같이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익 후보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임시기사 휴게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휴게소라고 해서 제가 이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이나 아니면 셔틀버스 기사님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교직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를 위해 정말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휴게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보기로는 기사님들은 셔틀버스 안에서 쉬고 계시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은 안에 창고에서 쉬고 계십니다. 이제 임시기사 휴게소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 학교 내에 이런 분들을 위한 휴게 시설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이 또한 이제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아니면 기사분들에 대한 휴게소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이게 정책이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타 대학의 사례를 이제 인용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대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청소하시는 노동자분일 겁니다. 예,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쉬는 날, 근로자의 날 같이 쉬는 날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과류나 이렇게 연주회 등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총학생회에서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기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다 같이 생각하는 내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져서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당선되시면은 내일로 총학생회를 이제 경영하게 되실 텐데 이제 강점, 약점, 외부로부터의 기회, 위협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신다면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내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강점, 약점 이걸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강점은 말씀을 드리면 돈독함입니다. 돈독함. 네. 돈독함인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옆에 앉아있는 친구, 부익 후보자 옆에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제 친구들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일로를 외치고 저희 이름을 외쳐주는 것은 저희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총학생회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강점은 돈독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약점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느끼는 점은 저희가 부익부가 너무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쳐나가고 긴장하지 않는 이런 부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위협에 대해서는 이제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강하게 위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얼굴입니다만은 얼굴이랑 똑같이 위협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이
대처 방안을 만들었고 사전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전부 다 고려해봤을 때 저에게 정말 위협이 되고 안 좋은 점이라면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고 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서라도 저희 일만 하고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고 기회에 대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도 총학생회 이제 당선되시면은 이거 잘 고려하셔서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박영경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한라터 버스킹 공연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 분명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한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관도 이제 가까이 있고 그리고 뭐 사과대나 경상대에 가까이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심시간 공연으로 수업중 소음 최소화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이때도 수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수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고요. 그 수업 중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과대 그리고 위쪽으로 경상대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버스킹 할 수 있는 이제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을 건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수업이 있다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불미스럽게 그 부분을 막지 못하고 공연을 하되 소음으로 인한 혼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서 이제 사정을 얘기한 후에 시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후에 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만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문화 공연을 펼칠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학생들이 많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회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오빠 우리 사진 찍자. 그래? 어디 봐봐. 하나, 둘, 셋. 혹시 찍으셨나요? 어떻게 풀라는 거야 진짜. 야! 이번 시험 좀 쉬웠지 않아? 뭐라고? 야 나 다 찍었어. 혹시 찍으셨나요? 여러분은 찍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진을 찍을 때, 문제를 찍을 때처럼 찍다라는 단어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중 선거에서의 찍다는 투표 대상에게 표를 던지다 라는 뜻인데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권리인 찍다. 여러분은 혹시 찍으셨나요? JBS 연중 캠페인 당신은 지성인입니까?